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주변에 누가 남아있냐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친구가 될지, 그것이 정말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어야 할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피하고 싶어지는 존재가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 없나요? 늘 남의 불행을 끌어들여서 위로하는 사람, 내 삶을 계속 평가하고 잔소리만 하는 사람, 아니면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지 않는 사람.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삶을 힘들게 만드는 독이 되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늙어서 더 이상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볼까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더 소중해지는데 어떤 친구와 있으면 마음이 공허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존재가 더욱 소중해지고 대화 하나하나가 예전보다 깊어지고 진중해졌다고 느껴지는데도 이상하게 어떤 친구와의 만남이 끝나고 나면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밀려올 때 말이죠. 그 친구는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상황상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날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메뉴를 나누며 오랜 시간 쌓아온 정을 되새기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쩐지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뭐 별일 없었는데. 이런 경험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비슷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50대 후반의 회사원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랑은 30년지기예요. 군대도 같이 갔고 서로 결혼식 주례도 봐줄 만큼 가까웠어요. 근데 요즘은 만나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이상하게 허해요. 말을 잘 들어주지도 않고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거든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못 참겠어요. 관계라는 건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는 다툼이나 갈등 없이도 조용히 조금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무너짐은 때론 너무 미세해서 알아차리기조차 어렵지만 나중엔 분명하게 감정의 피로로 다가오죠.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일수록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보다는 내가 예민한 걸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피로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충돌입니다. 말은 통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되면 우리는 점점 그 관계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웃고 있는 와중에도 외롭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짙어지는 겁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드는 사이면 충분했죠. 밤새도록 의미 없는 이야기들로도 배가 아프게 웃을 수 있었고 그 순간이 삶의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무게가 하나둘 더해지는 시기가 되면 그런 웃음이 가끔은 가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이 얘기 이제 지겹다는 생각이 들거나 내 얘기는 왜 이렇게 흘려듣는 걸까? 라는 서운함이 스치기도 하죠. 그 서운함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그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관계는 정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쉽게 방치되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친구였는데 예전엔 그 친구밖에 없었지. 나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이잖아. 맞는 말이죠. 그 모든 기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기억만으로는 현재를 채울 수 없습니다. 30년을 친구로 지냈다는 60대 여성 박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말이 많아요. 자기 이야기를 끝없이 하죠. 예전엔 그런 수다도 즐거웠는데 요즘은 제가 무슨 말을 꺼내면 금세 끊고 자기 얘기로 돌려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 친구 앞에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그냥 듣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만남이 끝나면 꼭 허전하고 또 후회돼요. 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는 단지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가는 나와 그에 맞는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관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의 나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그 관계 안에서 지금의 나를 숨기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명확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는 시간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허울뿐인 인연보다는 진심이 담긴 한마디, 따뜻한 관심 하나가 더 간절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관계에 더 신중해지게 됩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사회적인 역할에 충실하느라 수없이 눌러왔던 감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억눌러지지 않습니다. 내 안의 진짜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아니면 조용히 나를 갉아먹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두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무조건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그 말투가 이젠 나를 깊이 찌릅니다. 무심한 듯 던진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자꾸만 곱씹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친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관계와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더 이상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그런 사람이 드물어지기에 우리는 자꾸 과거에 기대를 하지만 그건 때때로 현재의 나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결코 무책임하거나 냉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며 그 관계 속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오래 친구였는데도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구나. 이 문장은 슬프지만 동시에 성숙한 이별을 위한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와의 만남이 끝나고 나면 이유 없이 지친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 관계에서 진짜 웃고 있었는지 아니면 억지로 웃고 있었는지, 그 사람 곁에서 편안했는지 아니면 계속 긴장하고 있었는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중받고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의 나로만 이해받고 있었는지. 이제는 그런 관계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느라 스스로를 닳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다워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사람과 함께해야 할 이유가 많아지니까요. 내가 편안하게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진짜 우정이고 진짜 관계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이여도 그 공간이 사라졌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조용한 거리두기를 선택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또 멀어지는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은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찾아오며 때론 조용하고 서글프게, 때론 명확하고 담담하게 삶에 스며듭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실패나 배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절이라기보다는 삶의 리듬에 따라 서로의 속도가 달라졌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책의 한 장이 끝나면 다음 장이 펼쳐지듯 인간관계도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또 멀어집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30대 중반 직장인 경진 씨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 누구보다도 친했던 친구 은주는 항상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 각자의 일터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이고 먼저 연락하고 약속을 잡으려 노력했지만 반복된 무응답과 잦은 약속 취소는 결국 경진 씨로 하여금 이제 그만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엔 서운함이 있었지만 경진 씨는 문득 이런 질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그녀와 친구였던 그 시절의 나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그녀도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일까? 그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결론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친밀함을 현재에도 이어가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예전엔 그랬는데라는 말은
때때로 지금의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를 과거의 틀에 가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매일 조금씩 변해갑니다. 나의 관심사, 가치관, 생활 패턴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지고 그 변화의 방향은 주변 사람들과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관계란 함께 나아가거나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노력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노력이 억지가 되는 순간부터는 스스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어릴 때는 친구와의 관계에 감정적으로 더 집착하게 되고 조금만 멀어져도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자책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건 그 거리두기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40대 초반의 주부 지연 씨는 아이 둘을 키우며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전엔 사람 만나는 걸 정말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고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직접 선물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즐겁기보다는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그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하면 싱글인 친구가 지루해하고 자신은 아이 이야기를 제외하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이후 연락을 줄이고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방향으로 자신의 관계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거리두기는 때로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 속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과거의 친밀함이 오히려 현재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 너는 예전 같지 않니? 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변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직장인 정우 씨는 오래된 친구와 점점 멀어지는 자신을 보며 처음에는 배신감과 허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함께 자취를 하고 취업 준비를 도와주며 매일같이 붙어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생활의 무게가 각자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SNS에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만 가끔 올릴 뿐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정우 씨도 서운함에 먼저 연락도 해봤고 한국에 들어올 때 만남을 주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게 더 힘들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그 친구를 그리워하는 건 여전했지만 그 그리움은 더 이상 지금의 내 삶과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그 이후 친구와의 추억을 앨범 속 사진처럼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않고 그 시절을 기억 속에서 따뜻하게 묻어두는 것. 그것이 그 친구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관계를 차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와 그때의 우리를 모두 존중하는 성숙한 방식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아무 이유 없이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저 서로가 삶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달라졌을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받지 못했다거나 거절당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관계는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에 멀어짐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우려 하기보다는 그 변화의 과정을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거리두기는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 고르기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돈일 수도 있고 혹은 각자의 길을 걷기 위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듯 사람 사이의 관계도 계절처럼 달라집니다. 어떤 관계는 봄처럼 활짝 피어나고 어떤 관계는 가을처럼 고요하게 물들며 또 어떤 관계는 겨울처럼 조용히 멈춰섭니다. 하지만 모든 계절이 그렇듯 그 변화는 반드시 의미를 지닙니다. 심리상담가 이은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감정적 거리두기는 스스로의 마음을 더 잘 들여다보게 만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가까움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찾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관계가 조용히 멀어지고 있다면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이 관계 속에서 나답게 존재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드러운 거리두기는 당신의 삶을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듯 삶의 한 장을 덮고 새로운 페이지를 맞이하는 것. 그건 단절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별을 맞이할 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서서히 우리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거리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의 벽처럼 다가옵니다. 처음엔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 벽을 받아들이고 결국 그 벽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벽이 서서히 커져가고 점차 넘기 어려운 지점에 다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넘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감정적 거리두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멀어진 관계는 어떤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지, 그 이별이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은 정말 깊고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번의 이별을 겪으면서 그 의미를 점차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후회나 자책을 느끼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관계의 끝을 맞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가 끝나는 이유를 반드시 잘못된 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감정을 정리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 자책, 그리움 같은 감정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지에 대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들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그 감정들이 주는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말없이 그리고 평화롭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오해와 상처, 갈등 속에서 끝을 맺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며 그 관계가 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이 얽혀 그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엉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명확히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에서 벗어나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감정적으로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30대 후반의 디자이너 민정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와는 정말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던 민정 씨는 어느 날부터 그 친구의 태도가 변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그냥 바쁜 것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결국 그 친구는 아무런 말도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정 씨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는 한동안 자존감이 흔들릴 정도로 자신을 탓하며 그 친구와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까 고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떠난 이유는 그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단지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이 경험을 통해 관계에서의 이별이 반드시 나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움과 상처는 그 관계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감정이었고, 그녀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움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진심을 다해 관계를 맺었고, 그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았다는 증거라는 점에서
그녀는 그 관계의 끝을 아름다운 마무리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민정 씨에게 있어서 단순한 상처를 넘어서 자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 시간이었으며 결국 자신을 돌아보며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이별이나 거리두기는 종종 감정적으로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더 솔직해지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은퇴자 윤 선생님은 은퇴 이후 인간관계를 재정비했다고 말합니다. 현역 시절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많은 인연을 만들고자 했던 그는 은퇴 후에 점차적으로 사람보다 고요한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나머지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젠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몇 명만 있으면 충분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깊을수록 좋은 거더라고요. 이 말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줄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윤 선생님이 느끼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의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과의 시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는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통찰을 얻게 해주며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 속에서 더 많은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솔직하고 진지하게 다가갈 때 그 관계는 더 깊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때때로 우리는 관계의 끝을 맞이할 때 그 끝을 단절로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관계의 끝이 반드시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멀어지는 경험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종종 관계의 끝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그 관계가 너무 힘들어지고 점점 더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럴 때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선택은 때때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움과 상처를 느끼면서도 멀어진 관계에 대해 용기를 내어 다시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점은 그 손 내밈이 진심과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손을 내밀 때는 그 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면서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사이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함께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선택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내 곁에 남는 사람은 그동안 진심을 다해 나를 이해하고 내 행복을 함께 기뻐해 주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인생이 의미 있게 느껴지죠. 때로는 상처받고 배신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그런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만들어줍니다. 친구는 내 삶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아요. 나에게 진정으로 가치를 더해주는 사람과 단지 떠넘기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진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는 단순히 오래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 옆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친구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다져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친구 관계를 만들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